은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부제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곳, 마음 스파를 말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 마음도 무척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내가 그런데도 잘 보살펴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읽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더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수영 작가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작가이자 강연가, 컨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자기 소개할 때 발리우드 배우라는 소개를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귀여우세요. 꿈꾸는 지구의 대표 꿈쟁이, 이렇게 책 표지에 쓰셨습니다. 김수영 작가님은 가난과 가정불화로 인한 방황으로 중학교를 중퇴하셨지요. 그러다가 꿈을 찾으면서 독학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최초로 KBS 도전 골든벨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자마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73개의 꿈 목록을 써내려갔죠. 25살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서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로열 더치쉘의 영국 본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출간한 첫 번째 책,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펴내셨고요. 이 책으로 30만 명의 삶을 바꾸기도 하셨어요. 김수영 작가님의 꿈 목록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셨는데요. 처음에 73개에서 83개까지 늘어났고요. 지난 12년간 80개국에서 70개의 꿈에 도전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1년 동안 25개국에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한 드림 파노라마, 또 2013년에는 13개월간 22개국에서 108명의 사랑을 수집한 러브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이때 직접 촬영하고 출연한 다큐멘터리는 SBS 스페셜 나는 산다 김수영의 꿈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지요. 이후에는 꿈꾸는 지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강연, 어플리케이션, 워크숍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꿈의 씨앗을 나누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요. 김수영 TV라고 쳐보시면 아마 김수영 작가님의 에너지 뿜뿜하는 그런 영상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마음 스파에서 프롤로그와 3가지 챕터를 읽어드리고요. 책 말미에 김수영 작가님이 쓰신 김수영의 인생 선언문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좋아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곳, 마음 스파. 김수영 지음, 꿈꾸는 지구. 프롤로그. 마음 스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무슨 색깔인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그 마음을 당신의 몸에서 쓱 꺼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나 남들의 시선처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옷들을 하나하나 벗겨낸 맨 마음을 거품 가득한 욕조에 풍덩 담그세요. 마음이 어느 정도 노곤하게 이완되면 솜씨 좋은 손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걱정, 두려움, 미련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마음결이 맑고 보들보들해졌네요. 감촉이 좋은 수건으로 온 마음을 꼼꼼히 닦은 후 새하얗고 두툼한 샤워 가운을 입혀주세요. 내 마음은 소중하니까.
이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달콤한 향을 뿜어내는 방으로 갈까요? 편안한 미소와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반깁니다. 샤워 가운을 벗고 마사지 베드에 누우면 부드러운 손길이 오랫동안 뭉쳐있던 분노, 슬픔,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줍니다. 여기저기 틀어져 있던 기억들을 다시 맞추니 우두둑 소리가 나네요.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을 누를 때는 너무 아파서 악 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당신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핵심 기억과 감정들이 독소가 되어 세포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곳을 꾹꾹 누를 때마다 엄청 아프면서도 시원해집니다. 막혀있던 곳이 다시 순환되기 시작한 거죠. 대신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며칠간 조금 뻐근하고 으스스할 수 있어요. 이제 마사지가 끝났으니 자존감을 촉촉이 채워주는 레몬그라스 티를 한 잔 마셔요. 오늘 밤에는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들 거예요. 이 책은 한 뭉치의 종이이지만 읽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가상의 공간인 마음 스파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온전히 내맡겨 주세요. 고민으로 가득한 당신의 머리를 맑게 정리하고 해묵은 당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씻겨드릴게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씻어내고 자존감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이 책을 덮을 무렵 당신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마음 스파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 내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 되는 방입니다. 이 4개의 방을 순서대로 가보는 것도 좋고 가장 마음이 끌리는 곳부터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방, 내 마음의 주인 되기. 나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노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곡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리듬이 신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8개의 사랑 이야기를 수집했던 저는 사랑의 2가지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는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는 장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장점이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내게 잘해주지도 않고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결국 그래서 헤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더군요. 그들 역시 처음에는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하고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열심히 찾아내서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담아둔 일종의 사랑 탱크가 있다면 이 탱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얻어 탱크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동정을 구하려고도 해보지만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 사랑 탱크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남들과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남들에게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주지만 그들이 보답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탱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도 조건을 들이대며 조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을 뺏습니다. 어제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으니 나는 20점짜리 존재이고 오늘은 대기업에 합격했으니 100점짜리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흔히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라고 말하듯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자존감의 일부인 자기 효능감과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소중하다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요? 갓난아기를 하루만 방치해도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누군가가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것을 희생해 우리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만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쳐 준 덕분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만큼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울던 아이를 돈 한 푼 벌어오기는커녕 쓰기만 하는 아이를 보살펴서 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 위대한 일을 했고 당신은 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집도, 차도, 명품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공들여 만들지는 않아요. 그만큼 당신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진흙탕에 떨어진다고 1,000원이 되지 않고 보석함에 담아뒀다고 1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야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데서 모든 변화는 시작합니다. 무조건 사랑이 특급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방. 내 운명의 주인 되기.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 공부한 후 해외 취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는 서른 즈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결혼해서 이 상황을 피해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괴롭고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고 싶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서는 꺼질 듯한 한숨이 묻어나왔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렸을 때 닥쳤다면,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자주 싸우거나 헤어졌더라면 정서적으로 큰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시련을 마주했으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순탄하게 살다가 처음 시련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답장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지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여름이었다가 겨울이고 가을이었다가 봄이기도 합니다. 순서는 랜덤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는 추운 계절과 정점을 찍는 따뜻하고 달콤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춥고 따뜻함은 상대적인 것이라 열대지방 사람이 한국을 겨울에 방문하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강추위를 느끼겠지만 북극 사람이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하면 춥다고 온몸을 웅크리겠지만 겨울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했다면 너무 따뜻하다고 행복해하겠지요. 한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15살부터 공사판에 막노동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조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회사는 부도가 났고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차마 실행하지 못했지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60살이 될 때까지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폭염과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40여 년을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다치거나 몸져 눕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아내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과 분노뿐인 하층민의 삶이었죠. 시간이 흘러 4명의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학창시절 제일 사고를 많이 쳐서 포기했던 둘째 딸은 외국에서 번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어주었고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으로 매달 나오는 40만 원으로 기름값도 하고 커피도 사 마십니다. 한때 디스크로 평생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여전히 눈만 마주치면 싸우긴 하지만 아내도 곁에 있고 TV를 켜면 눈으로 세계 일주를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저희 아버지이고 저는 그 사고뭉치 둘째 딸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오랜 혹한기에 맞서 싸우다 이제 겨우 봄을 맞이한 아버지는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만약 아버지가 평생 넓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방 소도시의 작은 집에 살며 매달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와 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만족했을까요? 아마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토록 초라한 말년을 맞다니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너무 춥다고 또는 너무 덥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그 80년 내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인데 우리는 11개월 내내 잘 풀리다가 한 달만 일이 안 풀리면 세상 모든 시름을 껴안고 괴로워합니다. 그냥 그 계절을 받아들이세요. 봄에는 토마토를 심고 겨울에는 마늘을 심듯이 그 계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좋은 계절도 나쁜 계절도 없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 지금 이 순간의 주인 되기.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도 나를 축복해 줄 거예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에 관한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강 강사로 가게 된 제가 도착한 캠프장의 입구에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캠프라고 쓰인 배너가 곳곳에 있더군요. 마치 그 배너가 참가자들에게 너희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역시나 참가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에 쌍꺼풀 수술했어요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무슨 얘기를 해도 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답하며 이어폰을 끼더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던 저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저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캐물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강연 중 청중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에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든 넌 소중한 아이야. 진심으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깐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쪽 이어폰을 귀에서 빼더니 나중에는 나머지도 뺐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선글라스를 벗고 강연을 경청하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건넨 따뜻한 온기가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분자의 결정이 변한다고 하지요.
인도에서 요가를 하던 시절 생일을 맞은 사람을 눕혀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온갖 칭찬의 말을 속삭였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황홀해집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이 세포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마치 자아가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느낌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기분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말로 축복하기가 쑥스럽다면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내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지지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리어카를 밀고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속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요. 아름다운 꽃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줘서 고마워. 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넌 참 사랑스럽구나 라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또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사망 기사가 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읊조려 봅니다. 안타깝고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당신이 앞으로는 또는 다음 생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빌어줍니다. 언젠가 제 기도가 그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줍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곧 내게 반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기나 텔레파시가 없어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사랑 에너지가 가득 뿜어져 나오거든요. 당신의 눈빛과 미소에 그 사람도 곧 빠져들 겁니다. 밉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심지어 눈앞에서 내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는 평온하시길 바래요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한결 사그라들면서 그들 또한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라 싫은 감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티가 나고 여기에 미움으로 맞받아치고 싶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하트가 뿅뿅 뜨면 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내가 세상을 축복하면 할수록, 포용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타인을 품어주고 사랑해줄수록 나 스스로가 치유되고 충만해지고요.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행복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나에게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당신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지구에 와줘서,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나만의 만트라를 만드세요.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 한자로 진어는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음절, 낱말 또는 구절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또는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우는 신비적인 위력을 가진 주문이지요. 옴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가야트리, 파바만타, 샨티 등 다양한 만트라가 존재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마니 밤매옴을 암송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 불교 신자라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도 일종의 만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아슈람에 있을 때 만트라를 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간, 저녁 2시간 만트라를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답답했는데 신비하게도 킬리만자로에서 고산증으로 죽을 것만 같던 그 순간 만트라를 외우며 버텨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만트라의 위력을 체감했지요. 그리고 몇 년 전 남도의 한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며 고요한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떠오른 제 인생의 인생선언문을 휘휘 써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내가 초라해질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곤 합니다. 인생선언문. 나는 건강한 음식과 균형 있는 생활,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맑은 얼굴과 탄력 있는 몸매, 밝은 에너지로 가득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매력적인 여자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주고받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빈다. 나는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나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이 세상이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한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를 지지하고 헌신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키운다. 나는 새로운 모험을 즐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되 늘 주변을 돌아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내 영혼의 속도대로 나아간다. 나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매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니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너무 길죠? 그래서 6줄로 요약해서 저만의 만트라로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만트라.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꿈을 이룬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은 축복이다. 만트라라고 하면 다소 낯설 수 있어서 저는 이걸 마법의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연에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를 외치게 하지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만트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가정하고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뇌는 가정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말의 힘은 참 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확언이 내 무의식으로 침투하게 해서 내 신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만의 만트라를 만들어 보세요.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분께 또 하나의 만트라를 선물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탄생한다. 나는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창조한다.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금 더 포근해지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을 읽어드려서 조금 아쉬운데요. 매 챕터마다 김수영 작가님이 쓰신 마음 열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고 내 것으로 다독이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QR코드가 있어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또 색다른 영상들과 김수영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마사지, 마음 마사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책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환영하고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